안녕하세요. OBM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물레동에 있는 약 13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 약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47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담당했던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레자이 현장을 담당했던 OBM 이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사 경험이 많은 현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들도 많았고 와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했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블랙의 포인트로 컬러감을 주어서 가볍지 않은 고객님의 특성이 아주 좀 잘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M TV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현관 자체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1200에 600가지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타일이 벽까지 이제 동일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고객님한테 추천을 드렸고 같은 타일로 여기 공간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분전함과 통신함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히든식으로 매립을 시켜서 이렇게 눌러서 빼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 넣으실 때도 아래서부터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밀면은 이렇게 딱. 이 가공을 하는데 상당히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인건비가 또 투입이 되었고 타일 저희 팀장님 중에서도 제일 경력이 많고 숙련도가 좋으신 팀장님과 사전에 사이즈라든지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원이 상현동인 것 같은데 프레임이 없는 시공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마감재에 대한 제어를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마감재가 없는 히든식으로 제품들을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본 케이스입니다. 바닥, 벽, 천장까지 모두 네일을 다 매립해가지고 시공해 놓으니까 간결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발장도 라인을 다 정확하게 맞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바닥재는 어떤 자재죠? 여기는 이제 구정에서 나오는 헤리티지 원목 저희가 이렇게 좀 넓게 이제 시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그 마루보다 상당히 강폭이고 지금 헤리티지 구정 마루는 원목 마루 두께가 조금 얇은 아주 가성비가 높은 원목 마루 중에 하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TV만 딱 두고 양쪽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거실하고 주방 벽면은 전체적으로 도장 작업을 하였어요.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가벽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에 보이는 아트월 쪽에 있는 인터폰이라든지 스위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여서 정말 요 한 면에는 TV만 딱 볼 수 있게 제어를 이제 하였습니다. TV만 이렇게 배치가 되면 집중도가 브라운관 쪽으로 네. 더 많이 네. 쏠리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쪽 벽에 인터폰이 있고 거실의 메인 스위치가 보통 이제 위치하는 그런 자리인데 목공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쪽 벽으로 인터폰이 지금 이동이 된 거고요. 스위치는 어느 쪽으로 갔죠? 스위치는 요 네. 입구에 보시면은 동선 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근접하기 편한 요 현관 복도 쪽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가벽이네요. 이 가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붙박이장은 상당히 고가 가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가구인가요? 무늬목으로 제작을 한 피규어 장식장입니다. 경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대단지 형식의 이런 도어와 또 슬라이딩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하게 설계했네요. 이거는 고객님 요구 사항인가요? 네, 처음부터 고객님의 니즈가 명확
했었고 그거를 저희가 설계라든지 컬러 매칭이라든지 수많은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유리의 프레임만 딱 보일 수 있도록 투몬 경첩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위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히든 경첩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세심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된 제품입니다. 주방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문이 양쪽에 매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포켓도어 같은 경우는 이 포켓도어에 문짝이 살짝 돌출이 되게끔 보통 네. 시공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객님이 거실과 주방 공간 분리를 했으면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이제 추천드린 거는 이렇게 중문을 시공을 하는데 이 중문도 너무 이렇게 1대1로 정대칭이 아닌 비대칭의 중문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문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도 고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은 중문 업체와 현장 목수 팀장과 많은 이런 사전에 미팅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고객님이 이렇게 지급해 주신 손잡이까지 활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어떤 손잡이를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직접 고객님이 제작을 해서 온 손잡이가 있어요. 반대쪽 벽면을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에 손잡이를 달 수 있는 위치를 확보를 했고 별도 제작한 손잡이를 네. 이 측면에 붙여서 문을 자꾸 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을 딱 닫았을 때 완전히 문이 안쪽에 들어가도 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이 필요할 때는 문을 다시 닫을 수 있게끔, 그리고 평상시에는 완전히 오픈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주방이었죠? 물레자리가 다 똑같겠지만 기존에는 체리색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디귿자 형태의 이 주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방 사이즈에 비해서 고객님이 사용하실 가전의 제품이 많다 보니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 이 주방 같은 경우는 한샘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제품이죠? 한샘 유로 700번에 있는 그 베일리 블랙이라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무게감이 있네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블랙의 포인트에 가장 근사하고 유로 700번이라는 소 자체가 프레임 도어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여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김치 냉장고 그리고 왼쪽에는 빌트인 음료 냉장고를 해서 총 냉장고만 4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랍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후드도 아예 빌트인을 시켜서 900짜리 와이드형 빌트인 후드를 사용을 하였고요. 또 왼쪽에는 플랩장까지 넣어서 간결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안쪽에 이 부분은 다 소형 가전들이 들어가는 공간인 네. 거죠? 기존에는 이 부분이 이제 아예 없었던 것이고요. 고객님이 추가로 사용하실 가전이라든지 냉장고가 더 있기에 이런 식으로 키 큰 장과 한샘에서 나오는 모듈장을 사용을 하여서 설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큰 사이즈의 타일들을 여기는 사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장과 상부장의 사이가 600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객님한테 처음부터 이제 1200에 600값으로 최대한 가로 줄눈이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함으로써 상하부장에는 가로 줄눈이 없는 세로 줄눈만 최대한 이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였고요. 가로 줄눈은 최대한 눈높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단에 가야게끔 타일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박스가 아까 거실에도 있었지만 이게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 아쉽게도 지금 여기가 이제 14층인데도 스프링클러라든지 기존 천정의 깊이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5cm에서 한 6cm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저기 뭐 중문이며 뭐 이런 것들도 다 매립을 하기에 힘든 부분인데,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치 사이즈가 있어야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등박스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등박스에 맞춰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일반 브랜드 가구라든지 이런 기성 가구들은 아마 상부를 서라운딩 처리나 해서 수납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시공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천정까지 수납을 늘려서 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등박스에 맞춰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포켓도어였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포켓문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틀로 작업을 하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9mm 문선의 주위 벽면을 속고라든지 벽을 좀 쳐서 수직 수평을 더 맞추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하기에 또 공간이 더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서 퍼티 작업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욕실이 상당히 좁아요. 좁아 보이는 것들을 완화시키는 디테일들을 좀 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뭐 큰 디테일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공용 욕실이고 난방 욕실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적 가벽을 더 이렇게 길게 빼내게 되면은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내경이 너무 좁아지기에 최대한 샤워 부스로 해서 샤워 공간을 확보를 한 거고요. 최대한 일반적인 샤워 부스는 이런 실버색의 프레임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마감 자재 이런 것들이 붙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없는 무프레임 샤워 부스로 이렇게 보여지는 제품들을 억제한 그런 샤워 부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는 안 나타나겠지만은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강화 유리가 아닌 백유리로 그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백유리는 어떻게 틀리죠? 백유리는 유리 안에 있는 철분 성분을 거의 완전히 제거를 하여서 측면이나 옆에서 봤을 때 그 유리의 그린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한 안 띄게 해주는 이제 그런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작업이 일반적인 강화 유리보다도 더 가격대가 나가는 거의 가격대가 거의 2배 이상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플랩장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주문 제작으로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 오른쪽은 여다지로 해서 콘센트를 설치를 하였고요. 왼쪽은 여기 플랩장으로 제작을 하여서 이렇게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수납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확장한 침실입니다. 이쪽에는 기존에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수납은 아닌데 아주 일체화로 지금 시공이 돼 있어요. 아쉽게 지금 여기를 확장을 하면서 이 우측에 날개벽이 있었는데 내력벽으로 철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오른쪽에 최대한 좀 느낌을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날개벽도 왼쪽에 있는 수납장과 동일한 마감 자재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여서 연결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용 화장실이, 이 공간은 욕조 공간은 아닙니다. 샤워만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턱이 너무 많이 높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니즈와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욕조는 아니지만 요 세면대와 변기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건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샤워를 하면서 2차 물튀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턱을 올려서 시공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시기도 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적 파티션을 할 때 네. 살짝 이렇게 건너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높이라면 이런 정도 턱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디테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젠다이를 가벽까지 다 같이 연장을 해서 상당히 2, 3만 없어도 수납이 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것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쪽 플랫장도 제가 이제 제작을 하였던 거고요. 좌측과 우측 문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각각 틀리게 수납 공간을 마련했고, 이쪽에 웬만하면 이제 좌측 도어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매지 라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하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네, 발목 등 설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하실 때 어둡지 않도록 설치를 하였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센스 타입도 있고 네, 스위치 맞습니다. 타입도 있잖아요. 스위치 타입으로 지금 네. 제어를 하게끔 돼 있네요. 깜깜한 밤에는 또 요 발목등만 했을 때 어느한 효과도 느끼실 수가 네. 있어서 OBM TV. 네, 오늘 블레동 아파트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47평형이잖아요. 여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평당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공사 금액이요? 네, 네. 오픈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 OBM에서는 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자재로 시공을 하면서도 가성비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가구와 에어컨을 제외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2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실제 공급가 기준으로는 네. 평당 200만 원짜리 공사에 도장부터 원목마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디테일 시공들까지 네. 다 그렇게 된 거네. 상당히 그 정도면 실속 있는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가구하고 또 시스템 에어컨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지금 잡힌 거예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대가 들어갔고요. 주방, 거실에 있는 피규어 수납장, 갑방에 있는 붙박이장 이런 거 다 토탈하면은 거의 한 5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근데 실제적인 공사 금액만 따졌을 때는 평당 부가세 포함 220이면 상당히 괜찮은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현장 둘러봤는데 어땠었어요? 여기 지금 공사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고객님이 공사 기간 동안 또 요 바로 위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위에 네. 매일 내려와셨겠네요. 네, 그래서 하루에도 뭐 몇 번씩 현장에서 같이 미팅도 했었고 서로 뭐 이렇게 뭐 현장 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뭐 많은 기억에 남고 뭐 도움도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M TV.